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예, 오늘은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고 참 오랜 동안 같이 지내왔던 우리 뱅크 오브 호프의 우리 론 오피서이신 우리 박경주 님을 모시고 오늘 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몰게지 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저희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뱅크업에서 홈런 저희 모기지 하고 있는 박경주입니다. 먼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이때나 저때나 필요하면 항상 사야 되는 거 같죠. 항상 최대 관심사니까요. 예, 항상 론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집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크레딧과 이제 론 브로커, 론 오피서를 먼저 만나야 되는지, 리얼터를 먼저 만나야 되는지 항상 좀 준비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크레딧 관리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집 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집을 이제 딱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이 땅 하면서 부동산에 들어가겠다, 시작하겠다는 과정, 그 다음에 집을 직접적으로 계약하고는 에스크로 연료 가져서 끝나는 과정까지 세 단계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 사기 전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이 좋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가장 기본 준비하는 것부터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집을 보고 나서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정말 진짜 좋은 집이 나타나서 진짜 딱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나 여러 가지 주변에서 집 사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생활의 가장 기본은 크레딧 준비하는 거. 크레딧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모기지 이자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모기지 이자에 따라서 내 페이먼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집 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 크레딧 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크레딧 뷰로는 미국에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트랜스유니언, 그 다음에 엑스페리안, 그 다음에 에코팩스. 그래서 저희 3대 크레딧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기지 회사에서는 이 세 군데 다 있는 크레딧 점수의 미드스코어를 저희가 써서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300에서 850점이 그 레인지고요. 융자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건 580점부터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FHA 융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은행들 가서 받으시는 거 기준에는 한 680 이상 되어야지 좀 이제 내가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크레딧이 좀 너무 낮아서 집을 못 사는 거 아십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또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그 돈은 많으신데 크레딧이 좀 안 좋아서 또 이게 좀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또 많은 부분들을 그때 가서 또 상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시면 크레딧이 좋게 되는 방법이죠? 크레딧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비를 제때 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잘 봅니다. 원타임에.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제가 이제 만약에 쓰는 게 이번 달에 5,000불을 썼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먼트 날라온 5,000불이면은 그 5,000불을 한 번에 다 내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미니멈 페이먼트를 보통 이제 거기 적거든요. 먼슬리 미니멈 페이먼트가 보통 3에서 5% 정도 돼요. 그 밸런스에. 그러니까 5,000불이라고 했을 때는 한 150불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거라도 꾸준히 내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 크레딧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은 일단 제때 내는지가 가장 큰 구성 요소를 하는 거고. 신용도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융자 신청하게 됐을 때 새로운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신청하지 마라. 새로운 자동차론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크레딧 리포트를 풀하는 순간에 어쨌든 그쪽에서는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뽑는다고 해서 내 점수가 750점이었는데 700점으로 팍팍팍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5점,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크레딧 카드로 갑자기 한 5개 한꺼번에 신청했다.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산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당분간은
별 이상 뭐 이렇게 뭐 신청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렇죠.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가능하면은 네. 집 사기 한 2달 전부터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즈닝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뭐 많이 들으실 건데요. 네. 가능하면 집 사기 2달 전에 네. 뭐 특별하게 새로운 자동차를 하시거나 크레딧 카드 여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뭐 부득이한 경우 꼭 내가 차를 해야 되겠다. 라면 하셔야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리고 뭐 크레딧 카드를 갑자기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안 좋게 집을 산다고 막 했을 때 뭐 그러겠네요. 이제 그 많이 쓰는 거 자체로는 이제 그거는 그 팩터도 영향이 되지만은 네. 우리 전체 크레딧 카드가 갚으면 된다. 이제 갚으면은 큰 영향은 없지만 근데 가능하면은 왜냐면은 집 사기 전에 큰 돈을 쓰게 되면 결국엔 그거는 어떤 영향이 되냐면 제 캐파시티 내가 융자를 했을 때 DTI가 내가 DTI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융자 다운페이를 할 적에 네. 다운페이 할 돈을 미리 땡겨서 갚아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집 다운페이를 얼마를 할 수 있느냐는 그 캐파시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목돈 들어가는 일들은 집 사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집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오퍼가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건 가구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 막 네.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을 때 좀 그런 게 있는 거, 이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DTI라고 하는 우리 이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모든 융자는 인컴 대비해서 내 부채가 얼마냐를 따져서 융자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DTI 내에서만 그거 페이먼트가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하면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 집 살 때 문제가 되니까 네. 꼭 가능하면은 이제 융자하시는 분 만나서 내가 얼마만큼 융자 받을 거 하는지를 듣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레딧 관리를 잘 하시려면 페이먼트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나의 그 뎁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리얼터를 만나고 뭐 이렇게 론 오피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개인이 네. 먼저 그거를 이제 그 카운셀링을 먼저 자기 자산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신용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뭐 우선인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좋은 리얼터를 만나시는 게 좀 현명한 네.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네. 이제 모든 은행 앱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내 크레딧 점수 다 보이니까 네. 그거 한번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좋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지난달에 네. 크레딧 카드 신청했다 그러면 누가 너 크레딧 들여다봤어 라고까지 연락이 오니까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하셔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집을 사시기 전엔 좋은 크레딧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뎁도 좀 줄이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론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손님분들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장 시중에서 은행들 광고 가장 많이 하는 론은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니면 혹은 컨포밍 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요거는 이제 국가 기관인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이제 정하는 론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기 카운티별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 밸런스 론까지 해서 가게 되면은 108만까지 이제 컨포밍 론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아니라 뭐 이제 좀 외곽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론의 기준이 컨포밍 론 기준이 한 74만 불 정도. 근데 그 동네 밸류에 따라서 좀 그게 또 왔다 그렇죠. 갔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제 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몇몇 스테이트들 이제 뭐 하와이나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이 밸런스 에어를 해가지고 론 어마운트를 한 109만 근처까지 주는 거고요. 2023년 기준이고요. 네. 이제 일리노이나 텍사스 같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 조지아 같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74만 불까지만 가도 그 리밋이 딱 끊겨 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전보론 더 큰 집을 사시는 분들은 뭐 이게 전보론이라는 거. 네, 전보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론을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컨포밍 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거기 맞춰서 있는 게 109만 정도까지 가는 게
컨포밍 론이고요. 네. 거기에서 일불 초과하는 거를 전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큰 돈 빌리는 거. 그렇죠. 큰 돈이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한 110만 불 이상 내가 융자를 받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전보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크니까 전보. 네. 예. 그거는 이자율이 더 비싼가요? 요거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 전보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은행에서 어떤 리밋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론이 싼 경우도 있었고 전보론이 이제 대개는 좀 비싸다고 근데 생각을 그냥 하는데 신용이 좋아야 되겠네요. 전보로는. 그렇죠. 전보론은 일반 컨벤셔널 론에 비해서 그 리ኳ이어먼트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더 얘기해서 들여다본다는 거네요.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잘 준비된 손님들, 예를 네. 들어서 네. 돈이 좀 많이 이제 에셋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되는 손님들을 이제 조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큰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서 보는 거는 ATR이거든요. 네. Ability to Repayment. 이 사람을 돈을 했을 때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텍스 리포트 달라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프로그램 따라서 P&L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약간 좀 저렴한 게 아니라 좀 가격대인데 좀 그 컨퍼밍 론은 좀 이렇게 좀 그 전보론보다 좀 저렴한 집을 구할 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퍼밍 론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장 그 프라이머리 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딱 가이드라인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페어하게 어디서 가든지 요 기준으로 해라라고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이제 컨퍼밍 론이고요. 이제 전보론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론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은행 너네가 알아서 니네가 리스크 지고 해라. 근데 많은 은행들이 전보 가이드라인이 그 페니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페님의. 네. 페님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가서 거기서 조금씩 자기 은행에서 맞는 리스크 팩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페니론이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그 집을 같은 거 보면은 몇만 불 차에 집이 확 좋아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가이드라인 리밋을 좀 정확히 받으시고 이제 집을 보시면 그 이상을 안 보게 되는데 이게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 더 좋은 문제지 보면은 전번호로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좀 힘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님들께서도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정말 진짜 리얼터를 저는 권하여 만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다들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좀 크레딧이 안 좋으신 분들은 FHR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컨퍼밍이나 이제 컨퍼밍은 전부 페니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동일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보는 은행에서 한다고 했고,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하는 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언급하셨던 FHA 이제 집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거는 first time home buyer 첫 집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첫 집이 라이프타임에 한 번이 아니라 최근 3년간 홈 오너십이 없는 분을 first home buyer라고 합니다. 그럼 뭐 3년 지나면 또 이게 또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집 소유권이 없어야 되니까 뭐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집을 사셨다가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집을 파셨어요. 그러면은 3년 기다리셨다가 2029년에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럼 그때 또 first time home buyer로 해서 FH론을 받아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밋은 어느 정도? 리밋은 똑같이 저희 페니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거나 조금 다르거나 합니다. 그것도 저기 FHA도 자체적으로 론 리밋을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이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집값 비쌀 때 이제 파셨던 분들은 거의 3년쯤 되면 이것도 신청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그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면 뭐 2019년도에 집 사셨던 분이 이제 올 초에 집을 파시고 이제 한 3년 기다렸다가 다시 새로 집을 사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FHA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운페이가 보통 보면은 이제 컨벤셔널은 로우가 5%만 다운을 하셔야 돼요. 5%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근데 FHA는 3.5%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 FH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 적합을 하냐고 하면 뭐 사회 막 갓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잡았는데 인컴은 많이 있지만은 다운페이가 좀 적으신 사회 초년생들이 집 살 때, 아니면은 이제 인컴이 많지 않아 가지고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그러면 인컴들 이제 있는 거랑 다운도 많이 없으니까 서로 다 가족분들까지 합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실 적에 꼭 부부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삼촌도 같이 사도 되고 엉클도 와서 사도 되고 같이 해서 융자 사셔도 그 됩니다. 요즘 같을 때는 FH론이 괜찮겠네요. 네, 요즘에는 맞습니다. 뭐 후만 들어도 좋으니까 이제 뭐 다운이 작고 뭐 이제 크레딧이 좀 안 좋아도 FH론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FHA가 더 집을 집 홈 오너십을 조금 약간 권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 생활 하시다 보면은 다 이제 우리 영화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내 집을 가져라라고 해서 미국에 많이 장려를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운이 적거나 아니면 크레딧이 안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FHA는 제가 58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네. 그 페니에서 그 아까 컨벤셔널 같은 게 한 660이니까 네. 그 659에서 580에 있으신 분들은 FHA를 선택해서 집을 사실 수 근데 있는 방법이 있는 FH론을 거죠. 한다고 해도 또 이자율이 뭐 또 그거는 똑같은 그렇게 비슷하죠?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럼. 비슷한데 이제 그냥 컨벤셔널이랑 FHA랑 조금 다른 게 FHA는 그 업프론트 PMI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뭐 근데 이제 오버로 봤을 때 홈 오너십을 갖는다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충분히 뭐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옛날에 바쁠 때는 이거 그런 론은 쳐다도 안 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론 들어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네. 제한 군인들 위해서 또 BA론이라고 있는데 네.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VA로는 지금 이제 요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론이고요. 네. 그 군대를 갔다 오시면은 저 DD214라고 뭐 Certificate of Eligibility라는 그 폼이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오셔야지만이 VA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냥 경력이 그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발행이 안 되시는 그 베테랑 분들은 죄송하지만 일반론이나 FH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VA론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노다운. 노다운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노다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나라 서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베네핏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운이 없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DTI라고 인컴 대비해서 먼슬리 페이먼트 계산하는 레이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합니다. VA가. 근데 군대 가볼만 합니다. 아니다. 아니, 경험 삼아서 젊은 친구들 갔다 올만 합니다. 그 근래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뭐 와서 인스펙션 할 때 집도 꼼꼼히 살펴봐갖고 아주 그냥. VA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우리 그냥 컨퍼밍 론 했을 때는 터마이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웨이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VA는 100% 하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뭐 타주는 또 다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VA 하실 수 있을 만한 여건 되시는 분들은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근데 좀 더 하자인 집은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집을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간단히 요즘에 고정과 변동 이자가 있는데 뭐 요즘 맞습니다. 뭐 어떻게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까지 설명드린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요.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좋은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자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고정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이자인데요. 고정이자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론을 받는 상환 기간 동안 이제 30년이면 30년 동안 내 론의 이자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론을 받으실 때 6%를 받으셨다고 하면 30년 동안 내 페이먼트는 6%를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은 기간에 따라서 30년, 20년, 15년, 10년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마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특정 기간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시중에서 많이 나온 게 5년, 7년, 10년짜리가 많은데요. 결국에는 첫 5년이 이자 고정되는, 뭐 5년짜리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첫 5년 동안 이자가 뭐 한 5.75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30년보다는 변동이자가 낮습니다. 하지만은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고정기간이 끝나고 변동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뭘 저 많이 믿으세요? 저는 딱 이렇게 보면 그 집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살 계획이 있으세요? 10년 미만이면 변동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맞죠. 확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집을 사셨을 때는 뭐 주변에 학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조금 뭐 다운타운 이런 힙한 동네에서 사시다가 그렇죠. 이제 애가 태어나서 학교 갈 때쯤이 되면은 아무리 학군 따져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운타운 쪽에 있는 학군은 그렇게 좋은 학군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대부분 그쵸. 왜 학군 좋은 쪽으로 이사를 한 번은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뭐 자녀 계획이 뭐 어떻게 되냐,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라고 여쭤보면, 아, 우리 나중에 뭐 애 한 3, 5년 뒤에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충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한 번은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날 이자를 비교를 해서 10년짜리 프로그램과 30년 고정짜리 프로그램을 두 개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설명드렸을 때, 아, 그러면은 우리는 10년 뒤에 내에 한 번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30년 고정보다는 10년짜리가 대체적으로 이자가 조금 낮습니다. 같거나 낮습니다. 그러면은 10년짜리로 손님들한테 많이들 하시는 요즘 추세고요. 아니면은 직장 때문에 리로케이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뭐 3년은 뭐 LA 살다가 나머지 또 3년은 뭐 샌프란 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더 짧은 5년짜리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담 받으실 적에 내 플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론 오피서 설명하시면은 나한테 보다 적합한 모기지 옵션, 이자 옵션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라이프 플래너 같으세요? 아, 아니, 아무래도- 근데 네. 지금 집을 보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학교 7년 주기로 이렇게 좀 이사를 좀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애가 학교 갈 때 되면 또 한번 옮겨 갈아타 주시고, 한번 그때 좀 좋은 데로 옮기실 때, 그 전에는 한 변동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손님의 그 주머니 사정이라 하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좀 플렉서블하게 집을 구매하시는 그 옵션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론 할 때, 네. 그럼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론 이제 손님들이 많이 보래 론을 좀 깎으려면 뭐 포인트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설명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거 잠깐 설명하실 줄 한번 제가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비용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네. 포인트 같이 예,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자, 보통 론을 이제 하시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은행이나 뭐 론 브로커분 찾아가셔서 하셨을 적에 어떤 비용들이 주로 있냐고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해서 론을 하시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오리지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언더라이팅 피, 뭐 아니면 프로세싱 피, 대략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00에서 한 2,0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또 어떤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장님 조금 말씀하신 네.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미리 내고 이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을 얼마나 사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아무런 비용이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0년 고정으로 6%입니다. 그런데 내가 5.5를 받기 위해 가지고 5,000불이라는 돈을 내고 포인트를 주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많으신 분들이 그 0.5% 낮추는 거 5,000불 내는 거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거는 손님들의 옵션이죠? 옵션이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은행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밑에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레이시 뭐 6%인데 밑에 포인트 오브 뭐 0. 작은 글씨로 조금 적혀져 있는 네. 곳도 있습니다. 잘 대형 은행들 봐야죠. 같은 경우. 근데 꼭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융자 진행하게 되면은 그 비용 관련돼서 서류들이 최소 이제 3번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론 에스티메이트라고 저희 부르고 클로징 디스클로저, 그다음에 론닥 사인 이렇게 3번이 나가는데 그 이제 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클로징 디스클로저 받으시게 됐을 때 CD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모든 비용들이 대략 이 론닥 사인할 때랑 비교했을 때 한 98%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모든 비용들 잘 설명 보면서 이게 왜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꼭 론 오피서 분들한테 꼭 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론 닥 사인을 하시게 되면 그 비용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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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답을 받으셔가지고 꼭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집을 구매하시고 이제 론 오피서들 만나셔서 이렇게 좀 크레딧 관리도 받으시고 론 종류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얘기하셔서 서로 오해가는 부분 없도록 하시고 참 기분 좋게 집을 살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이제 박경주 우리 뱅크 오브 호프의 그 박경주 론 오피서님 계시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상담하시게 저기 되면 하나만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융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집을 보러 가실 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프리퀄이라는 게 있고 프리 어프로벌이라는 게 있는데 네. 프리퀄은 그냥 손님이 주시는 인포대로 그냥 인터뷰에서 이렇게 저희가 론 대충 얼마 나오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네. 갖고 오시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틀릴 짧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이 내가 뭐 예전에 뭐 예를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들한테 스튜던트론 코사인에서 했던 부분들을 깜빡하고 있다가 그게 팝업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 프리 어프로벌이라고 하는 거 은행 가셔가지고 크레딧 리포트 뽑으신 다음에 내 점수를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모든 페이먼트 확인해서 보다 정확하게 내가 융자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저는 강추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